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1학기 국어 의문론 강의를 맡게 된 김경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벌써 지금 이게 3년째 영상을 녹화하는 건데 벌써 횟수로 3년째죠.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있네요. 지금 시간은 3월 3일 거의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선생님도 좀 올빼미긴 하죠. 근데 워낙 학기 초라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 좀 조용한 시간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늦은 시간에 영상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 보이기는 하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일단 아마 국문과 대부분의 강의가 그래요. 1학년 강의는 이제 대면 강의로 진행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선 국어국문학과 강의가 대개의 경우 비대면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알고 있겠지만 학교에서 100% 이제 녹화 강의, 녹강이라고 하죠. 녹강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줌으로 하는 실시간 강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강의 전반부는 녹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녹화 영상 강의, 그러니까 녹강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비록 피곤하기는 하지만 다른 일로 바쁘고 뭐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것저것 회의하느라 바쁘면 이렇게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학생들과의 그런 뭐랄까 소통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고 강의가 갖는 일방적인 그런 속성들이 더 강화가 되고 그래서 학습 효율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강의가 그래서 대면 강의만은 못하지만 이제 그 줌 강의를 포함시켜라 하는 학교의 뜻도 조금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알다시피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겠지만 많은 학교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대학까지도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2주간은 학교와 교수자 재량에 따라서 진행을 해라. 왜냐면 100% 대면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학교와 교수자에게 떠넘겼다는 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빠른 경우는 중간고사 이후에는 갑자기 다 대면을 할지도 모르죠. 지금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영상들이 정말 뭐 한두 개가 모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히 맨 처음 2020년도 맨 처음 그 녹화 영상 찍은 거를 봤더니 이제 너무 웃기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 이거 뭐 3월 달 첫 시작인데 이거 뭐 한 달쯤 있으면 우리 다시 보겠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햇수로 벌써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비대면이긴 하지만 줌 강의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다. 심한 경우 또 앞으로 어떻게 그 강의 방식이 바뀌게 될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공지된 대로 녹화 영상을 녹강을 주로 올리는 그러나 거기도 포함 실강은 중강의는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대전염병 시대의 뭔가 기형적인 강의 방식의 마지막 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의문론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는 이제 3학년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가장 전공의 색깔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죠. 어학 과목에서는 뭐 이정택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문법론이라든지 이 강의 이제 국어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의미의 자의적 결합이잖아요. 자의적 결합을 갖고 있는 기호 체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언어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의 축을 이번 학기에 공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있는 과목이고 지금도 35명 정도 수강 신청을 했는데 우리과 정원의 한 3분의 2 정도는 늘상 듣는 그런 강의고 선생님이 뭐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수강 신청을 한 인상 이 강의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 이름으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사실 국어의 역사책은 벌써 몇 년 전에 냈는데 출간을 했는데 하도 이제 그 한국어 의문론 관련된 책들이 전공서들이 넘쳐나니까 아이 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국어 의문론 책들은 또 잘못 보면 굉장히 그 뭐랄까 학습서 같은 느낌도 있고 교직 이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 이제 23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선생님이 여기 와서 부임한 이후 20여 년 가르쳤던 동안 그런 강의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런 방식으로 강의했을 때 학생들한테 국어 의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그 출판사가 지금 약간 좀 시간이 좀 느려져서 원래 요번 주나 지난주에 이미 출간이 됐었어야 하는데 3월 중반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아마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강의 진행에는 큰 뭐 불편은 없죠. 뭐 요번 주 첫 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강 정정 기간이라서 전체적으로 그 모든 강의가 이제 그 녹화로 이제 어떤 강의다라는 걸 소개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제대로 된 최종 출석부가 나오게 되면서 2주차부터 강의를 하게 되니까 아마 뭐 여러분들이 교재가 늦게 좀 출간이 되어서 불편한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은 있지만 책은 이제 더 상세하게 이제 불어서 쓴 것이고 PPT 자료가 함께 나가서 강의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영상과 PPT 그리고 교재가 세 박자로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의문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국어학 것뿐 아니라 언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축이 되죠. 그래서 이 말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추상화하여 인간의 의사소통에 적절히 사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인문학에서는 가장 자연과학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음, 모음, 이증모음, 뭐 이런 반모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것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파여르마 이제 여러분들이 평파여르마라는 용어는 안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조미치동화 이런 것들 또 유기음화 이런 다양한 의문 과정들까지 학교 문법에서 단편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겠으나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 학생들이 사실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어학 과목에 대한 충성도가 조금 높은 그 학생들인 것 같아요. 보통은 좀 뭐랄까요, 글쎄요, 편견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학생들은 좀 수학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학 과목을 여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면 어학이 조금 더 이제 수학이다, 자연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창한 개념보다는 뭔가 기호화하고 추상화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쪽의 측면이 좀 더 자연과학적인
그런 수학적 논리적 사고라고 한다면 문학은 거기에 좀 더 창조적인 상상력이 가미되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장난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어학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뭐 떠밀리다시피 별 생각 없이 수강 신청했다가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에게는 야, 너 수학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라는 농담을 하는데, 혹시 어학 과목이 재밌다, 특히 의문론이 재밌다 하면 죄송합니다. 뭔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추상화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뭐 여기 아마 지금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아니구나, 3학년이 20학번이니까 20학번들은 못 들으실 수도 있네요. 선생님이 중학교 아주 꽤 어렸을 때부터 국문과를 가야지, 국문과 꼭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꼭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국문과를 갈까, 천문학과를 갈까, 네, 그리고 불문과를 갈까, 서양사학과를 갈까, 사실 그 네 개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이과를 나눌 때 천문학과를 가감하게 버리고 이제 문과 쪽을 선택하면서 실제로 대학 지망을 할 때 그 세 개 과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결국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했는데, 그걸 선택할 때는 선생님이 국어의문론을 하겠다라는 생각, 국어의문사를 전공을 하겠다는 생각을 손톱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손톱만큼도 한 적이 없고 현대문학 비평을 하면서 소설가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참 진로라고 하는 것, 또 내 전공 적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대학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 중에 또 어떤 친구는 이게 너무 재밌어서 향후 나 이걸 전공으로 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해볼까? 그런 꿈을 꾸는 친구가 한두 명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우리 과 학생들이 이제 뭐 우리 학교 대학원이나 타대 대학원을 진학할 때 대개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전체적으로 그게 좀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뭐 순수 학문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죠. 최근에는 전 볼 수 없었지만 네, 그래서 그러한 의문론 과목의 속성이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아무래도 내가 쓴 우리 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춘 그런 책으로 진행을 하니까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도 더 잘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강의 요령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 유동적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달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적 평가 방식이죠. 그래서 성적 평가는 국어 의문론은 한동안 이제 그 기말고사의 비중을 크게 하고 뭐 레포트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보고 상대적으로 과제는 물론 이 클래스 수업에서 또 그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간단한 퀴즈를 좀 내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막 들들 볶는다고 해서 안 할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뭐 듣는 과목 기본적으로 6과목은 되고 그러면 18학점인데, 그러면 사실 그거를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늘 정신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막 그럼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잘한 퀴즈들이 나가는데 별거 아니고 그 주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PPT 한 번만 훑어본다면, 여러분 PPT 보면서 영상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에 대한 간단한 질문,
간단한 질문만 올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만 답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가신 과제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제가 있고, 그러나 그 평소에 내는 그 퀴즈는 성적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너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만으로도 우리 학교, 특히 우리 과 학생들은 워낙에 성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하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적 평가는 출석 10, 중간고사 45, 기말고사 45. 그래서 100점 만점의 그런 성적 평가를 하고, 매주 짜잘하게 나가는 퀴즈는 성적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꼭 반드시 답을 해주길,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다들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온라인으로 퀴즈를 물어보면 성의 있게 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하고 기말이 현재로서는 다 비대면, 그러니까 기말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4월까지는 그 다음 중간고사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온라인 강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적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이제 시험 보는 상황에서 이 공정성 문제, 또 어떤 그런 뭐 문제 자체의 공동성도 있지만 시험을 보는 피시험자들이 얼마나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것들이 참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이 늘 오픈북을 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비대면일 경우, 그러니까 비대면일 경우에는 무조건 오픈북입니다. 네, 비대면일 경우에는. 네. 비대면은 선생님이 왜 비대면으로 시험을 볼 때는 오픈북으로 하냐면 그냥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도 내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굳이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20년도 첫 해에 두 학생의 친구가 똑같은 답이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시험까지 보고 선생님이 여기 20여 년을 몸담고 있으면서 그랬던 적은 처음이고, 우리 과에서 그런 좀 뭔가 부정행위지 않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적은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경우는 한 건이 있었어요. 한 2001년, 2년 그 정도인데 그것도 선생님 과목은 아니었거든요. 선생님 과목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굳이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비대면일 경우에는 오픈북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오픈북을 해서 알고 있을 텐데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답 맞추기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답을 쓸 수 있고 서술형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이제 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책에 있는 진도 순서대로 묻는 것도 아니고 막 다 뒤섞어 놔요. 뒤섞어 놔서 놓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분은 막 45분 주고 막 이런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75분 수업을 하면 그 정도 시간 안에서 조절을 하니까 겁먹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교재가 살짝 늦게 출간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뭐 PPT 자료 올라가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고, 일단은 전달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사실 2000년도, 20년도 1학기에 막 계속 그 새로운 뭐 2주간만 했다가 또 중간고사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 등록금 반환 소동이 있고 뭐참 시끄러웠었죠. 참 시끄러웠고, 선생님도 또 그 무렵에 학생처장을 하면서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당국의 입장이 정말 서로서로 각자 어렵구나. 학생들도 학생들은 너무 어렵고 학교 당국도 교육부에서 오더가 떨어지기 전에 뭐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3월 2일 기준으로 22만 명이 나왔는데 또 오늘 몇만 명이 나올지 다음 주에는 또 뭐 30만 명이 넘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그 강의 방식에 대한 학교의 측의 연락이나 이런 것들은 즉각 공지사항에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갑자기 올라와야 하고 이러면 뭐 갑자기 모텔 가서 잘 거야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비대면 녹강을 주로 하겠다는 그런 그 강의의 방향을 충분히 견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 뜻은 아니니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 또 이제 우리가 녹화 강의를 영상을 녹화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딴 얘기를 안 해요. 정말 딴 얘기를 안 하고 오로지 강의만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이 필요로 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언제든지 그 쪽지 보내고 하라고 해도 참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묻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도 좋고 이클래스를 통해서 보내도 좋고 아주 급한 거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전전긍긍 할 거 없고요. 그리고 궁금한 행정적인 일은 학과 사무실에 즉시 물어서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고생하지 말고 또 장학금 관련되는 것들은 또 추천서가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수님들 이제 각자 지도 교수님들한테 미리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하기 바라고요. 지금 이 과목이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뭐 휴학을 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이제 요번 학기 지나면 휴학을 할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졸업 인증에 대비해서 졸업 인증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리 좀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보면 급하게 하는 친구들이 이제 졸업학기 즉 4학년 2학기에 뭐 영어 시험 성적이든 뭐 국어 능력 시험이든 한자 시험이든 뭐 성적 몇 점 성적을 잘 받아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2월 뭐 십며칠 2월 우리 학교가 한 중순쯤에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전날만 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행정 처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졸업생 이 사람이 졸업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사정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적 처리가 되고 이게 다 패스페일이지만 졸업 인증이 그런 과정이 결국 과목으로 졸업 인증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당 학기에 성적 처리 기간에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졸업하려고 하는 학기의 그 마지막 학기죠. 막학기에 졸업 인증 과목을 신청하면 우리가 보통 12월 달 어떻게 돼요? 또 그리고 뭐 1학기 같은 경우는 6월 달. 그럼 6월 말이나 뭐 6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그때 또 12월 요때의 기말고사 기간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막 이제 잘 졸업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럼 막 부모님까지 전화가 와요. 어떡하라고 사정이 다 끝났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행정 처리가 끝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비리거든요. 선생님이 잊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선배들 중에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된다 했더니 선생님이 지금 학과장 하고 있는데 그 전 학과장이었으니까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안 된다 했더니 이거 뭐 나보고 아버님 몇 살이시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서 아유 뭐 이게 우리 또래인데
그럼 알겠다. 댁이 어디시냐? 찾아가 뵙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셔서 무슨 뇌물을 주고 선물을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학교에서 왜 안내를 안 하고" 하면서 소리소리를 지르셨는데,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님들까지 어처구니 없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3 학년 1 학기니까 졸업 인증을 준비를 하고, 성적을 계속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성적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시험도 보고 한자 시험도 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네, 3 학년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면 이게 참 재밌어요. 얼굴 보다 보면 "야, 너네 뭐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보다시피 한밤중에 혼자 녹화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녹강은 강의 외에는 딴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도 좀 걱정이 많이 돼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 20학번들일 텐데 많이 심란할 거예요. 주변에 휴학한 친구도 있고, 또 지금 이제 3 학년이 되다 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진지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들을 갖는 시기가 또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수고했고, 저기 이제 뭐 안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정정 기간 지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강의와 또 구체적인 지금 했던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안내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